네, 오늘은 기초물리 2강 중력장애 내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내용은 이제 중력, 중력장, 중력가속도에 대한 간단한 그냥 개념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 그다음에 연직 하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 그다음에 종단 속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와 지구 위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혹은 모든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질량, 지표면 위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놓여 있는데 그 물체한테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 스몰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다. 우리가 이제 중력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력장은 그냥 중력에 영향이 미치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에 중력장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사실 크기가 변하는데, 그 지구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이제 지구 중심을 향하면, 지구를 제가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지표면 근처에 놓여 있을 때, 지표면에 놓여 있을 때 중력과 속도의 크기가 대략 저희가 9.8m per second의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중력 가속도가 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 힘의 단위를 보면, 질량은 킬로그램, SI 유닛으로 보면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바로 힘의 표준 SI 유닛이고, 이거를 우리가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뭐냐 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가 뉴턴의 단위입니다. 먼저 이제 자유낙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정지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중요한 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V는 V0 플러스 AT, 변이 Y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시간에 따른 변이, 그 다음에 변이와 속도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주면 이 2AY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초기 속도 V0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낙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 V0는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G만 받고 내려온다고 해서, 자유낙하 운동식은,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자유낙하 운동식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V는 GT, 변이 Y는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EGY는 V 제곱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체의 중력과 속도를 9.8, 지표면 근처에서는 9.8m per second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냥 중력과 속도를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10m per second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은 제가 다시 얘기하면 세컨드분의 10m per second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10m per second다. 매 초마다 속도가 10m per second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의미는 매 초마다 대략 10m per second, 10m per second의 속력만큼씩 증가한다. 그래서 물체를 초기에 제가 가만히 놓으면 1초 후엔 10m, 2초 후엔 20m, 3초 후엔 30m per second, 4초 후에 40m per second, 5초 후에는 50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이렇게 점점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게 등가속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량은 없죠. 이 경우는 A가 뭐 G가 될 겁니다. 그죠? 속도는 어떻게 됐죠? V는 GT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고 V는 GT. 그때의 기울기가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위의 식을 구하면 변위는 2분의 시간에 따른 변위는 2분의 1 GT 제곱.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체를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면 내려가면서 이제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위치는 점점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는 크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돼서 운동 에너지는 이 경우에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 속력의 제곱과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 줄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지표면의 바닥을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하면 물체가 지표면에서부터 높아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곱하기 높이, 물체의 높이.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준으로부터 물체의 높이까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곱하기 높이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 E sub K하고 포텐셜 에너지 E sub P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이게 중력장에서 물체가 낙하를 할 때는 물체의 그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친구는 증가하고 한 친구가 감소하는데 이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을 때는 매 순간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물체의 초기 속도가 v0가 0, 그 다음에 높이가 h0이라고 했을 때 물체가 내려오면서 어떤 순간에 물체의 속도가 v1, 그 다음에 그때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근데 바닥에 도달할 때 물체의 속도를 v2, 그리고 바닥에 도달했을 물체의 높이 h2를 0이라고 두면 매 순간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만 그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게 뭐라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초기 이 물체 T 그 V0에 있을 때 여기를 제가 T0 여기를 T1 뭐 T2라고 하면 T0일 때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없죠. 정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할 겁니다. mg 곱하기 높이. 그래서 h0, mgh0가 이 초기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이 물체가 중간쯤 왔을 때의 속도를 v1, 그때의 높이를 h1이라고 하면 그때 역학적 에너지를 EK1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EP1이라고 두면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mg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가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EK2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EP2라고 하면 그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있습니까? 0이죠. H2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각각은 이렇게 좀 달라지지만 그 합을 계산해주면 이게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2의 제곱은 mgh0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늘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을 계산해주면 V2는 루트 EGH0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이 없을 때는 매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 특별한 예제의 경우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연직 하방 운동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물체를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초속도 V0로 던집니다.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초속도 V0를 던지면 그 물체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고, 자유낙하 운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유낙하는 물체를 가만히 놓는 게 자유낙하, 초기 속도가 0일 때를 자유낙하라고 하고, 연직 이 경우는 이제 초기 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가속도 A를 중력 가속도로만 바꿔주면 그것이 연직 하방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직 하방 운동인 경우에 물체의 운동 방식은 속도의 경우에 V는 V0 더하기 GT, 변이 Y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변이와 속도의 관계식은 2gy는 v 스퀘어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여전히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는 변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하게 매 시간마다 일정한 정도로 증가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1차 함수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연직 하방 운동인 경우는 초기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t가 0일 때 초기 속 v가 0이 아니고 v0, 그래서 y절편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연직 하방 운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v0가 살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변이의, 시간에 따른 변이는 여전히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포물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가속도의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죠? 그러니까 A 곱하기 T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의 증가량,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V-V0가 AT가 되니까 그 면적을 계산해주면 그게 V-V0가 되고 그것이 바로 속도의 증가량, 변화량이 됩니다. 반면에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 경우 이제 변이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과 어떤 이미 t 시간 동안에 t시간 후에 물체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이때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게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 면적을 계산하는 건 이게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요때까지 t시간 후에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을 요만큼의 v0라고 하면 나머지 요만큼 v에서 v0를 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v에서 v0를 뺀 값은 gt가 됩니다. 그죠? v-v0를 뺀 값은 gt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계산해주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v0 곱하기 괄호가 t가 되니까 v0 t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t 곱하기 높이 gt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면적을 합치면 그게 바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v0t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은 연직 하방 운동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연직 상방 운동과 종단 속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